알렉산드르 3세의 아들로 1894년 러시아 황제로 즉위한 니콜라이 2세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전제 정치를 고집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제국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울어지던 러시아 제국에 결정적 타격을 준 것은 요승이라 불리던 라스푸틴이라는 인물의 등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러시아 마지막 왕조인 로마노프 왕조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간 결정적 인물 라스푸틴의 등장과 최후를 소개하겠습니다. 1904년 발생한 러일 전쟁은 강대국이라는 러시아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었고 물가의 급등, 군대 동원 등으로 백성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황제가 주변 사람들에 가려져 있을 뿐 황제의 진실성을 믿는 민심은 아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1905년 1월 9일 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한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금속기계 공장에서 발생한 파업은 점점 확대되어 15만 명의 행렬이 황제의 청원서를 들고 겨울궁전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정부는 무력 진압에 나섰고 1000여 명이 죽고 3000여 명이 부상하는 참혹한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황제의 권위를 추락시킨 결정적 사건으로 분노의 함성 속에서 혁명의 소용돌이가 나라 전체에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스푸틴이라는 인물이 귀족 사회에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황제에게는 일남 사녀가 있었는데 막내인 알렉세이 황태자는 혈우병 환자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황제 부부는 신의 영험을 가졌다고 소문이 났던 라스푸틴을 소개받았고 라스푸틴은 1905년 11월 황제를 접견하게 됩니다. 그 후 라스푸틴은 황태자의 치료를 맡았는데 어떤 방법을 썼는지 황태자의 병세는 호전되어 황제 부부 특히 황후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라 황후의 총애를 받은 라스푸틴은 그 후 종교와 외교 심지어는 내정까지도 간섭하면서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로 떠올랐습니다. 내전매석은 물론 자기 마음대로 수상과 장관을 임명하고 파면하는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는 능력에는 관계없이 라스푸틴에게 아첨하는 정도에 좌우되었습니다. 당시 퓨트르 스톨리핀 같은 명재상이 있긴 했지만 좌익 혁명가에게 암살당했고 그 후임으로 블라디미르 코콕초프가 재상이 되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그는 라스푸틴을 축출할 것을 황제에게 건의했지만 오히려 본인이 정계 은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 이 수수께끼의 인물 라스푸틴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1869년 시베리아의 코트롭스코에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결혼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식까지 있었던 그는 그 후 15년간 수도승을 자처하며 방랑했고 그리스 예루살렘, 카파도키아 등을 순례하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흘리스트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흘리스트파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러시아 종파 중 하나입니다. 1900년대 초부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그는 강신술, 신지학 등 사이비적 종교활동과 특유의 카리스마로 러시아 귀족 사회에서 명성을 얻었고 특히 귀부인들 사이에서 큰 추앙을 받았다고 합니다.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온순하지만 정치가 적성에 맞지 않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인물이었습니다. 황후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라스푸틴의 등장으로 만사를 귀찮아하던 황제는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해주는 라스푸틴의 존재가 고마웠고 주변의 우려의 소리에도 니콜라이는 그를 두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황제 부부의 신임을 등에 업고 라스푸틴은 황제 부부 앞에서는 성자인 척하면서 세력을 점점 키워나갔고 뒤로는 황실 내 귀부인들에게 성추행도 서슴지 않는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만 성추문이 끊이지 않았지만 황제 부부의 비호를 받던 라스푸틴에게 몰락을 불러온 결정적인 사건은 국정간섭에서 발생합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는데 라스푸틴은 황제에게 신의 계시라며 조언을 했고 실제로 그 조언을 따른 멍청한 황제는 전쟁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막대한 전비 때문에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서
국가 존립조차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내의 사정은 황제와 라스푸틴에 대한 분노로 폭발해 라스푸틴의 운명은 파멸을 향해 가게 됩니다. 사실 라스푸틴은 애초에 전쟁 개입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격동하던 당시 러시아의 시대 흐름은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한 사람은 라스푸틴이 되었습니다. 1916년 12월 20일 펠릭스 요스포프를 중심으로 한 발라스푸틴 황족 귀족들이 라스푸틴 몰래 걸석 재판을 실시하고 일방적인 재판 진행 끝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라스푸틴은 30일 요스포프와 반 라스푸틴 황족들의 계략에 속아 잔치에 초대되어 치사량만큼의 청산가리가 든 케이크와 와인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청산가리가 든 음식을 먹고도 2시간이 지나도 죽기는커녕 노래를 부르고 파티를 즐겼고 놀란 요스포프가 권총을 꺼내 라스푸틴을 쏘았지만 그래도 죽지 않아 곤봉으로 때리고 얼어붙은 내바강에 빠뜨려 죽였다고 합니다. 훗날 시체를 조사해 보니 치명상은 총상이었으나 결정적 사인은 익사였다고 합니다. 현재 전해져 오는 라스푸틴에 대한 설화는 워낙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의 기행은 워낙 미스테리했고 세계사 속에서 나라를 망친 희대의 간신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과장된 이야기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스푸틴 사망 후 다음해 1917년 2월 제1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편리하게 됩니다. 토볼스크에 연금되었던 황제일가는 볼세비키에 의한 10월 혁명으로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다가 1918년 5월 예카테린부르크의 이파티에프 하우스에서 볼세비키에 의해 황제일가는 모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후 러시아는 적백내전이라는 극심한 전쟁을 겪었고 볼세비키가 승리하면서 1922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들어섭니다.